저희들이 타는 요 2018년형 소렌토는 2.2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이다 보니까 가솔린 대비 가격대가 한 3,200~300만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소렌토가 국내 SUV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은 가장 인기가 좋았죠. 현대차 3타페보다도 더 인기가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서 월 평균 한 5,900대, 한 대략 한 6,000대 정도 팔린 굉장한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오늘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QM6 가솔린하고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QM6 가솔린 모델입니다. 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이 모델은 2,400만원대부터 2,800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크기의 SUV를 이 2,000만원대의 풀옵션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가솔린 엔진을 얹었지만 역시 연비를 잘 뽑아내는 르노 삼성답게 리터당 11.7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두 대를 비교 시승해보면서 한번 주행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먼저 기아자동차의 소렌토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8년형으로 변경되면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매뉴얼 모드로 놓고 운전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기존의 현대 기아차의 매뉴얼 모드도 제공돼 있었고, 그리고 7단 DCT나 이런 변속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지만 실제로 내가 엔진 회전수나 RPM을 가지고 노는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단에서는 요 정도의 범위만 써라라고 정해놓은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018년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뉴얼로 기어 RPM을 바꿨을 때 상당히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km에서 1500rpm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려서 조금 더 가속 성능을 느낀다든지 하는 주행들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디젤 모델인 만큼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연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뉴얼 모드에 스포츠를 놓고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누적 연비가 14.0입니다. 이거는 뭐 디젤 모델임을 감안하면 되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QM6 가솔린을 탈 때 정말 연비에 맞춘 운행을 해도 겨우 13km가 나왔었거든요, 리터당. 근데 그만큼 디젤인 만큼 확실히 경제적인 효율 면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 장비를 좀 살펴보면요, 현대 기아차답게 뭐 상당히 풍부합니다. 일단은 풀옵션인 만큼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뭐 통풍 시트, RDPS 등 뭐 상당히 풍부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쾌적하고요.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것처럼 이런 편의 장비들은 현대 기아차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편의 장비가 풍부하지만 그만큼 차값이 올라서 구입할 때 부담이 되는 건 또 사실이죠. 풀옵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을 여기 버튼을 누르면 켤 수 있고 끌 수 있고요. 옆에 보면 이제 뭐 구동력 제어 기능을 해제하고 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차가 효율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탑 앤 스타트가 있어갖고 지금 잠깐 정차를 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엔진 시동이 꺼졌어요. 디젤 어떤 효율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효율은 굉장히 좋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40~50대 중장년층 아저씨, 레저 좋아하는 아저씨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실내 공간이 QM6보다는 좀 더 넓고, 이 차가 지금 5인승이잖아요 트렁크 열면 지금 시트 2개가 숨어 있어요. 밑에 시트를 세우면 7인승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 보통 성인 남자들이 레저를 가기 위해서 6~7명이 타려고 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들이 사실 국내 차들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가 이제 7명이 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카니발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소렌토 7인승 구매하면 카니발 굳이 구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SUV 지금 우리 국산 SUV 중에서 지금 8단 변속기가 최고 단수거든요. 나는 변속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8단까지 올라간 게 좀 운전할 때 굉장히 좀 이게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인데, 지금 7단입니다. 8단까지 올리니까 뭐 1500rpm 이상 안 넘기고도 도심 주행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연비를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힘 좋게 잘 치고 나가고 좀 남성적이고, 그래서 아마 저 레저를 좋아하는 아저씨들 한 50대, 40대, 60대 아저씨들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오히려 더 좀 훨씬 더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르노 삼성이 QM6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나와 있었던 디젤 모델과 달리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 소음이 없습니다. 실내가 상당히 정숙한데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역시 크게 소음이 들어오진 않아요. 2500rpm에서 3000 정도를 사용하면서 추월하거나 속력을 높일 때는 소음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이 정도의 뭐 가속력을 쓴다면은 어떠한 엔진이라도 그 정도의 소리는 날 겁니다. 그래서 또 평상시 주행할 때 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QM6가 참 노면을 잘 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를 추월하거나 특히 오르막길에서 악셀을 밟게 되면 생각보다 힘이 붙인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는 시내나 일반적인 도로에서 부드럽고 편하게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의 특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크게 부족하거나 손색은 없는 수준입니다. 연비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차를 제가 처음 시승할 때 가솔린 모델로 이 체격을 굴리면은 확실히 연비가 안 좋고 기름값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승을 해보면 크게 기름이 든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렇게 잡아먹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평상시대로 주행했을 때 지금 리터당 한 13에서 14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1600cc 타는 중중형 세단 같이 비슷한 수준의 연료 효율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르노 삼성이 무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엔진 세팅을 연비에 맞추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편의 장비를 살펴보면 뭐 S링크나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들은 많이들 접해보셔서 아실 테고요. 뭐 통풍 시트, 웬만한 장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주행 보조 기술들이 단순히 경고에만 그치고 있는 현재 르노 삼성의 수준은 확실히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좀 뒤처져 있다고 느낌이 들죠. 실제로 브레이크 제동을 해준다든지 핸들을 조향해서 차선을 맞춰준다든지 하는 반자율 주행의 능동적인 부분들은 빨리 르노 삼성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열선 핸들 스위치가 너무 밑에 있어요. 여기 좌측 하단 보통 엔진 보닛을 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행 중에 열선을 껐다 켰다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 주행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자동 변속기니까 왼쪽 발을 가만히 두게 되는데 이 지지대가 너무 작아요. 사실 이 부분이 차량을 브레이킹 성능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왼발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우측 발의 브레이킹을 할 때 자세가 불안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확실히 이 발을 놓는 공간 레그룸이 적어서 왼쪽 발에 지지를 해서 브레이킹을 하기가 좀 확실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기 서울에서 이제 장거리 이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쪽에 쭉 달려보니까 뭐 급가속을 성능 테스트 때문에 급가속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한 13km대를 약간 오더라고요.
장거리에 굉장히 좀 연비가 괜찮게 나왔고, 물론 뭐 꽉 막힌 도심은 못 달려봤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지금 스티커 시내 주행은 10점 얼마로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재원을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10점 얼마인데 뭐 그 정도 스티커 연비 정도는 뭐 효율적으로 운전만 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가솔린 SUV 연비가 취약하다, 어떤 그런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QM6 2.0 가솔린 어떤 연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나름 만족스러운 어떤 점수를 주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실내 인테리어를 보니까 이 QM6 같은 경우는 먼저 출시됐던 SM6 세단의 어떤 센터 패시아에 적용했던 어떤 세로형 어떤 디스플레이, 사실은 SM6의 SUV 버전이 QM6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테리어는 거의 똑같고 조작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 SM6를 타고 싶었지만 나는 세단보다 SUV가 더 타고 싶었는데 했던 소비자들이 있다면 아마 QM6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지금 가솔린 2.0 SM6를 타고 있는데 지금 요 변속기는 지금 7단까지 매뉴얼 모드가 가능한 7단까지 지원하는 지금 CVT 무단 변속기입니다. 독특하게 CVT인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모드 지원된다는 게 운전을 조금 더 이제 기어를 좀 조작을 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CVT 무단 변속기 어떤 단점을 좀 극복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속 충격을 자동 변속기보다는 좀 줄여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QM6 가솔린이 QM6 디젤보다는 중량이 한 90k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론산동 홍보팀에 알아보니까 지금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좀 가벼워요. 아까 같이 시승했던, 비교 시승했던 소렌토 디젤하고 비교하면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묵직하고 핸들이 약간 힘을 줘서 좀 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고속 주행에서 조금 더 이제 직진 안정성을 좀 유지해주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좀 단단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기아차가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가벼워요. 가볍다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쉽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SUV를 몰 때 차가 크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좀 차 무거울 것 같은데 좀 운전이 쉽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도 꽤 있는데, QM6 가솔린 같은 경우 여심을 좀 공략하는,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볍고 차가 반응이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여성 운전자들이 오히려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좀 선호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시승을 하니까 좀 드네요. 오늘 이 자리는 최종적인 이제 선택은 이제 내가 돈을 쓰고 이제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역시 남자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힘 좋고 훨씬 더 연비 좋고 효율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소렌토가 이제 디자인이 제 취향이고 조금 더 럭셔리한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QM6 가솔린 타면 한 2년 뒤에는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소렌토는 최소 이제 5년 이상은 그래도 꾸준하게 안 바꾸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렌토 2.2 디젤에 정이 가고 이 차를 좀 선택을 오늘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을 하고 선택한 차는 르노 삼성의 QM6입니다. 두 차종 모두 각자 훌륭한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가성비와 금액대가 가장 구매 목록에 올려둘 만한 차량이고요. 또 무엇보다 가솔린 심장을 품었지만 연비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QM6를 선택하게 됐습니다.